여러분들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댓글로 질문 주신 것들 답변해드리고 저희가 만들었던 스크립트에서 이제 어떻게 했는지 예시랑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Q&A 답변 말씀해 주실 때 스크립트에 있는 내용을 살짝 녹여서 답변하시는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초특과 중특은 생활 연령도 다르고 수업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초특생들의 답변에 조금 집중해 줬으면 좋겠고 중특생들은 저의 답변에 조금 집중을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생활 연령도 다르고 수업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수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수준 차이도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서로 이제 뽑아 먹을 수 있는 거 뽑아 맞아요. 드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알맞게 취사 선택할 수 네. 있게 저희가 바랄게요. 각 활동 분량을 어떻게 나누면 좋은지 막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초특하고 중특이 조금 활동 부분이 다른 부분이 조금 있긴 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중특은 뭐 도입에서 활동 2까지 하라는 경우가 평가원 기준으로 많고 초특은 활동 3까지 하라는 경우도 있죠. 활동 1부터 활동 3까지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도입부터 활동 2까지 아니면 활동 2부터 정리까지 이렇게 좀 다양하게 출제되는 편인 것 같아요. 보통 저는 도입에서 활동 2까지 하라고 하면은 도입은 한 2분 정도 했고 활동 1은 한 8분?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활동 2로 했어요. 그 다음에 활동 1이랑 활동 2만 하라고 했으면은 활동 1은 9분? 그 다음에 활동 2는 한 11분 정도로 다 활동 2에 비중을 더 둬가지고 수업 실현을 했습니다. 도입이 좀 짧네요, 2분. 네, 좀 2분에서 3분으로 약간 빨리 쳐버리고 활동 1하고 2 했어요. 왜냐면 활동 1하고 2가 할 게 더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연습할 때는 하더라도 수업 시간 현장에서는 변수도 많고 말의 빠르기 아니면 뭐 분위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뭐는 몇 분, 뭐는 몇 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딱딱 넣고서는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요? 저는 5분 도입을 5분 안에 끝내는 연습은 했었어요. 무조건 5분 안에. 뭐 이거 좋다. 인사 전시, 그다음에 동기유발. 동기유발, 그다음 강화 소개하고 목표랑 활동 안내하는 것까지 5분 안에는 무조건 끝내서 뭐 문제에 따라서 활동 2의 비중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아니면 비슷비슷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연습할 때는 활동 1을 뭐 3, 4분 이렇게 했으면 활동 2는 5, 6분 이렇게 좀 더 저도 활동 2에 좀 저는 굳이 나눠보자면 우리 수업 시간이 15분인데 13분으로 연습한다고 가정할 때 3분, 5분, 5분이 그냥 노멀한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또 20분을 딱 채워야 점수 높게 받는다 막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결코 그건 아니고 해야 할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딱 시원하게 끝나면 네. 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저는 하라는 데까지 딱 하니까 타이머가 삐 했어요. 아, 진짜?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하다 보면 삐 해가지고 딱 맞췄네? 해가지고 저는 3분 남았는데 면접관님들이랑 그 도와주시는 선생님이 나가란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3분 동안 서 있었어요? 이렇게 하고 서 있었어. 나가는데 웃으면서 면접관분들 얼굴 보면서 서 아, 있었어. 지옥이다. 너무 웃기네. 그러고 삐 하니까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웃으면서 나가셔도 됩니다 하고 이제 나갔죠. 점수 잘 나왔더라고. 이게 점수. 맞아, 하라는 것만 다 하고 나오면 돼요. 근데 너무 일찍 끝나면 안 되고. 그리고 이거는 한 분한테 질문이 들어왔어요. 가운데 쌤 수업 실험 조건 어떻게 다 외우셨냐고. 이거는 상위 2%인데요. 아니요, 제가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연습할 때 이제 자주 나오는 무조건 출제되는 그런 조건들 있잖아요. 뭐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드러나게 실현하시오. 교사와 학생 간의 발문이 뭐 드러나는 수업을 하시오. 확산적 발문을 사용하시오. 아니면 교정적 피드백을 활용하시오. 이런 좀 흔한 조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딱 문제집 받았을 때 한 번 쓰기 읽고 일단 지워요. 빨간색 펜으로. 내가 이거는 무조건 외웠다. 연습할 때. 연습할 네, 빨간색으로 이렇게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조건들은 제가 만들었던 스크립트를 구상지 이렇게 하나씩 써내려 가면서
이 조건은 내가 활동 1에서 보여줘야지, 활동 2에서 보여줘야지. 일단 끼워 넣으면 그것도 지워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남아있는 그런 조건들이 보이죠. 못 외운 조건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디에 끼워 넣을지 생각하는 것까지 구상 시간 15분에서 7, 8분을 그렇게 해서 다 구상을 다 하고 나머지 7, 8분은 눈 감고 그 구상지만 힐끔힐끔 보면서 외웠어요. 무조건 외웠어요. 그러면 약간 또 이거는 나올 것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쭉 연습. 장착이 되어 있는 거죠. 학생적 발명 이런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만약에 조건이 안 나와도 당연히 이 조건은 해야 되는 것들. 그런 거는 빠르게 제낄 수 있으니까 그냥 그런 거 치우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머리는 그렇게 수용이 못해서 저는 이거 굉장히 도박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안정적이게 그냥 적어서 된다. 이렇게. 저는 못해요.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하고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수업 시간 때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셨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네. 간단해요.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면은 칭찬 많이 해주기. 맞아. 근데 칭찬도 꼭 물질적으로 칭찬 주는 것보다 사회적 강화. 진짜 중요해. 칭찬 진짜 많이 해주기. 자잘한 것도 잘했어. 역시 할 수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해주고 학생들끼리는 또래 도움이나 또래 모델링 사용하면 좀 괜찮지 않은가요? 저는 좀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거를 뭐 대충 생각해보니까 세 가지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상대의 의견을 듣고 대답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뇌 중에 어떤 학생이 자기가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있고 자신의 의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중등이라서 가능한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땡땡이라고 보고서 적었는데 어떻냐고요? 하면서 말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선생님도 생각 못했는데 정말 대단해요. 이런 식으로 애 말을 듣고 거기에 대한 제가 피드백 주고 이런 걸 계속 연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뇌 중에 어떤 애가 친구랑 같이 상의하면서 보고서 작성하고 있다고 저한테 말을 해줘요. 그러면은 저는 어떤 점을 상의하고 있냐고 물어보고 걔네들은 이거 상의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또 칭찬해줘요. 우리 반 소통왕답게 친구랑 잘 상의해서 활동하고 있다고 또 칭찬해주고. 그리고 제가 어떤 거에 대해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학생한테 질문을 해줘요. 얼마나 잘 들었는가. 방금 버스 벨을 눌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해줬죠. 그러면은 왜 버스 벨을 눌러야 한다고 설명했냐고 또 물어봐요. 걔한테. 그리고 구어나 행동을 따라해요. 실제로 했던 건데 올해 수업 시간에 안전사고 관련돼서 나왔어요. 그 유형 중에 하나가 미끄러지는 거? 미끄러진 게 나왔는데 제가 사진처럼 복도에 물 때문에 미끄러진 적 있냐고 애한테 물어봐요. 근데 다수준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미끄러지는 모션을 했다고 해요. 그럼 저도 똑같이 따라해요. 그러면은 말 못하는 애도 뭐 나랑 같이 소통하고 있구나. 공감해주고 있구나. 맞아요. 학생과 학생 간 상호작용? 상대의 의견을 듣고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수준. 제가 나땡땡아 가땡땡이 방금 뭐라고 말해줬는데 기억나는 단어 있냐고. 맞아. 보통 나수준은 단어 수준으로 바라니까. 이렇게 하면은 상호작용도 나타내고 맞아. 그 다음에 조건도 채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활동에서 보통 발표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발표한 친구들에게 뭐 잘하죠? 어떤 맞아. 얘기를 했는지. 맞아. 예를 들면 방금 행복팀이 땡땡땡에 대해서 토의 내용 발표해줬는데 뭐 궁금한 점 있으면 손들으라고. 그다음에 또 다른 의견도 있으면 손들으라고. 이런 식으로 저는 여기 선생님들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교사와 학생은 질문 주고받는 거를 제일 기본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칭찬 당연히 많이 활용을 해서 교사랑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보여줬던 것 같고요.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은 보통 협동활동을 저는 꼭 넣었던 것 같아요. 수업 중에 뭔가 학습지를 할 때도 같이 힘을 합쳐서 활동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준비를 해서 만약에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있으면 다 학생이 도움이 필요하고 나 학생이 이미 활동을 다 끝낸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나수준 학생이 다수준 학생을 도와주면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활동 3에서 발표하는 활동을 많이 보였었기 때문에 이제 발표할 때 2명씩 짝지어서 나와서 발표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아까 이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앞에 친구들이 발표한 내용을 앉아있는 다른 친구들한테 방금 누구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 앉아있는 대답하는 학생들이 어떤 수준으로 발화하는지 조건을 충족시켰어요. 단어 수준으로 발화한다거나 몸짓으로 표현한다거나 문장 수준으로 단어를 이제 발화를 한다거나. 발표할 때 대부분 지체장애 학생이 한 명씩은 조건에 있어요. 초등은 그렇죠. 네, 초등은. 그러면 대부분 그 아이들이 휠체어 타고 있다고 가정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그 친구를 다른 친구가 맞아. 휠체어 끌고 나와주는 맞아. 거예요. 우리 가영이가 발표해볼 건데 우리 나영이가 도와줘 볼까요? 이래서 같이 끌고 나와서 휠체어 고정시켜 주는 것까지 나영이가 해주도록. 할 때 막 이만한 조건들을 어떻게 다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 번 할 때 몇 가지 충족할 수 있고 그냥. 일단 상기를 맞아요. 노리는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한 발문법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래요. 일단 조건에 거의 대부분 포함되어 있었던 게 교사는 확산적 발문을 사용하라는 조건이 저는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확산적 발문을 사용하려고 생각을 해봤을 때 6하 원칙에 따라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했어? 아니면 어디서 그런 활동을 해봤어? 학생이 네, 아니요 말고 더 폭넓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을 생각해서 많이 발문을 했던 것 같아요. 질문을 물어볼 때 가장 좋은 게 경험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얘기가 했다고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 했니? 누구랑 했니? 기분이 어땠니? 이런 식으로 경험을 물어볼 때 한 두세 개 정도 물어봐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일종의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죠.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아니면 같아요. 활동 끝나고 소감을 물어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마무리 맞아요. 정리하는 느낌으로. 저도 수업 내용에 대해서 좀 학생이 혼자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준 것 같아요. 발문하면서 이번 활동 배우면 어떤 점이 좋은지 물어봐주고 왜 배워야 하는지를 물어보고 그리고 학생이 어떤 의견에 대해서 얘기했으면은 그 이유에 대해 왜 그렇게 생각했냐 물어보고 제일 쉬운 거는 사진 자료 많으니까 이 사진 뭐냐고 어떤 어떤 사진인 것 같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뭐 이 사진과 관련된 경험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가 땡땡이 뭐 땡땡 뭐라고 말해줬는데 혹시 다른 생각 갖고 있는 학생이 맞아. 뭐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어떤 상황이 될 거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또 반대 상황도 말하고요.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되냐고. 이제 수준이 높죠? 지금 중등이라서 좀 그렇죠. 가능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강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대부분 초등은 도입 때 이제 강화 계획을 안내한다는 단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도입부터 시작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를 했을 때 선생님이 뭐를 줄 것이다 라고 안내를 해주지만 활동 2부터 시작하면은 이제 강화 계획을 안내를 못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도 여쭤보셨어요. 그럴 때는 강화를 줄 때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고 했었지. 저는 일단 칭찬 박수는 수시로 그냥 계속 해줬었고 그리고 동기유발이랑 강화 안내를 묶어서 같이 하면서 오늘 이제 너희가 이런 활동을 하고 나서 보물상자를 열 수 있는 열쇠를 활동마다 주겠다. 그렇게 해서 활동 3까지 다 끝나면 열쇠 3개를 모으면 수업이 끝난 뒤에 교실 뒤로 가서 보물상자에 있는 열쇠를 넣어주세요. 그러면 보물을 얻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강화를 안내를 하고 나면 활동 중간중간마다 강화 상기를 또 시켜줬어요. 너희가 이렇게 활동을 잘 마치면 선생님이 아까 열쇠 하나 주기로 했죠?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활동 끝마칠 때마다 아까 선생님이 약속했던 열쇠 하나 주도록 할게요 하면서 주기도 하고 아까 여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입부터 만약에 수업 실현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선생님이 아까 이렇게 얘기했던 열쇠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죠. 이게 열쇠도 있고 뭐 퍼즐 같은 것도 있어요. 활동 끝날 때마다 퍼즐을 줘서 퍼즐을 완성시키면은 내가 좋아하는 뭐 사진이 완성되거나 아니면 뭐 내가 좋아하는 그림이 완성되거나 아니면 칭찬 스티커 주도 되고 활동 다 끝날 때 물질 강화 주고 그 중간중간에는 살살 강화 찔러주고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저 이번에 특강 봤을 때 후배들한테 들어왔던 질문이었는데 자기는 칭찬 노래가 있대요. 스크립트 중에 하나인 거겠죠? 근데 이거를 애기가 뭐 할 때마다 계속 노래를 불러줘야 되냐라고 해서 마스크도 쓰고 거기서 긴장하면은 분명히 음이탈 난다. 그러면 안 하는 건 못한다.
그리고 중등은 왜 안 하죠? 생활 연령 아니 그것 때문에 안 해요. 생활력이 있어요. 저는 강화할 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가 그 학생이 강화를 왜 받는지 이유를 말해주는 게 저는 제일 키포인트였어요. 좋다. 예를 들면 땡땡이 저번 시간보다 글씨를 더 또박또박 잘 읽어줬네요. 우리 땡땡이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줍시다. 근데 좋은 것 같아요. 네가 칭찬을 받는데 네. 왜 받는지 알려주는 것도 하나의 팁이죠. 맞아요. 여러분들 제발 이유 없는 강화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칭찬 스티커를 줬어요. 어떤 사람들은 엄청 특이한 걸 해야 한다 하는데 너무 생각이 안 난다면 칭찬 스티커가 제일 무난해요. 거기에 학생이 좋아하는 선호도를 활용해서 음. 루피 스티커를 준다든지 음. 붙이는 데를 내가 칠판에 붙여줄 수도 있고 직접 붙이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또 이제 창의적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틀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루피 스티커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중등 입장에서 펭수도 할 수 있겠다. 맞아. 네. 펭수. 근데 이런 물질적인 강화제는 너무 자주 쓰지 말고 저는 개별 발표를 했는데 잘했다. 모든 발표했는데 잘했다. 그리고 친구를 도와줬다. 그리고 뭐 자료를 저 대신 나눠줬다. 다른 학생들이 안 했던 것을 했을 때 그때 물질적인 강화제를 줬어요. 그래서 저는 좀 시나리오를 많이 써놨네요. 글씨를 또박또박 잘 썼다. 반장답게 책임감이 넘친다. 우리 반 소통왕답게 친구랑 상의해서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많이 만들어놨다. 문제행동 중재 방법. 그걸 물어봤었어요. 선행 사건 중재하셨어요? 아니면 후속 결과로 중재하셨어요? 라고도 저한테 질문이 왔었는데 저는 대부분 후속 결과 중재를 했거든요. 선행 사건으로 하면은 제가 의도한 거를 면접관, 채점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후속 결과 중재를 했고 대부분 기능은 이제 선생님이랑 의사소통하고 싶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 최대치가 문제행동이다.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해서 좋게 풀어나갔었어요. 예를 들면 반향어를 계속한다. 초등은 반향어가 좀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그 아이의 하나의 그 표현한 창구라고 생각하고 그래 우리 가영이가 아까부터 계속 물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좀 풀어나가서 그걸 결정을 하셔야 돼요. 선행으로 할 건지 후속 결과를 할 건지 그러면은 기능을 어떻게 볼 건지 그에 따른 중재를 어떻게 할 건지 저 궁금한 게 그럼 초특은 문제행동 중재하라고 할 때 기능이나 문제행동이 어떤 건지 안 써져 있었어요? 네, 안 써져 있어요. 진짜? 저희는 뭐 자리 이탈이 심하다. 아니면 즉각 반향어를 많이 한다. 음. 아니면은 뭐 지체장애여서 왼손에 편마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는 안 나오고. 네. 그래서 그걸 교사가 풀어나가기 나름이죠. 네. 기능이 딱히 없어요, 주는 게. 중등은 좀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오. 이번 시험을 예를 들면 기능이 2가지고 문제행동이 하나인 경우. 예를 들면 어려워. 교사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렵네. 활동 회피 하려고 활동 회피 그럴 수 하려고 있겠다. 노래 부르기. 그래서 저는 그 수업 실현할 때 기능 2가지 다 나타내고 문제행동 나타내고. 교사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계속 손을 드는 학생을 중재할 때는 발표 깃발 같은 거, 손바닥 모양 깃발 같은 거를 3개만 줘요. 맞아. 그래서 이제 저비율 행동 차별 강화를 적용한다고 해서 오늘 너가 수업 중에 발표를 할 수 있는 횟수는 3번밖에 안 된다. 그거를 이제 사전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학생한테 먼저 안내를 하고 누구가 지금 발표 깃발을 들고 발표를 하려고 하네요. 그럼 누가 한번 얘기해볼까요? 한 다음에 발표 깃발은 꼭 수거해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보여주는 걸로 실현 연습을 했었습니다. 저는 문제행동 중재할 때 레퍼토리가 있어요. 일단 땡땡아 왜 땡땡땡이를 하고 있나요? 문제행동에 대한 이유, 그 발생 이유를 물어봐요 걔한테. 그래서 뭐뭐한 이유를 선생님도 이해하지만 수업 시간에 땡땡땡 하면은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냐고 물어봐요. 그럼 맞아요, 친구들이 방해되겠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친구들이랑 수업을 재밌게 들을 수 있을까요? 하면은 뭐 같이 나의 행동 약속 같이 읽어보거나 아니면 학급 규칙 같이 읽거나 그런 식으로 중재를 했어요. 이게 너무 길다면은 이유 물어본 다음에 그럼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하면 수업 재밌게 들을 수 있냐고 바로 넘어가도 되고. 그래서 저는 문제행동 중재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이유를 물어보는 것과 더불어서 이 학생이 지금 이 행동보다 옳은 행동을 설명을 해줘야 했어요.
지금은 수업 시간이니까 너가 맞아요. 이 책상과 의자 밖이 아니라 너는 지금 의자에 앉아 있어야 한다. 이걸 이제 올바른 행동을 안내를 같이 해줬던 거죠. 중요한 거는 어떤 선생님은 이제 지역마다 실무원이나 실무사가 있죠? 실무원한테 중재하라고 맡기는 선생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보다는 내가 이제 우리 반 아이들을 컨트롤 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게 더 맞아요. 적절하죠? 잔특법에도 써있지 맞아요. 않나요? 저희 수업 실험 문제에 중도 중복 장애 학생이 나온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조건을 충족했는지 물어봐 주셨어요. 근데 중대는 지체 장애 학생이나 시각 장애, 중도 중복 장애 학생이 나오는 경우가 이제까지는 딱히 없어가지고 제가 한번 초등생들한테 여쭤볼게요. 뭐 지체랑 지적 장애를 함께 가지고 있는 학생을 이제 수업 실현 해본 적은 있었어도 이번에 나왔던 문제처럼 시청각을 같이 중복해서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연습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시각 따로, 청각 따로 이렇게 해본 적은 있었어도. 그래서 이번에 문제 받았을 때 되게 당황스럽긴 했는데 다행히 조건에 이제 중도 중복, 시각, 청각 중도 중복 학생이고 촉각 단서를 주로 활용한다라는 조건이 있어서 저는 이 학생한테 자료 제시할 때도 다른 학생들은 화면을 보세요, 컴퓨터를 보세요, 태블릿을 보세요 이렇게 설명할 때도 누구는 책상 위에 있는 무슨 자료를 만져서 한번 같이 얘기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조건을 떠먹였고요. 저 기억나요. 저는 그 우리 애기 촉시계랑 맞아요. 정자할 때 선생님 손 올려서 같이 한번 따라가 볼까? 이런 식으로 이때도 이제 상호작용하고 터치하면서 같이 진도를 나가보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다 책상 위에 있으니까 안심하지 말고 글자가 안 보이거나 뭐가 항상 뭐 불편하면 얘기를 항상 해달라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살펴야 돼요. 중도 중도를. 만약에 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조건 중에 이 학생의 장애 특성을 드러낼 만한 조건이 있으면 그걸 같이 엮어서 부상지에 빨리 적어놓으면 그것도 빨리 외우고 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들어보니까 특학 지식을 수업 실현에 직접 적용을 하는 거네요. 네. 네, 애들 장애 그렇죠. 특성이 특학 지식이 있어야 그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장애 영역별로 하나씩 조금 정리해놓으면 좋겠다. 정리돼 있는 자료를 구하면 됩니다, 여러분. 네. 그러게요. 만들 시간은 이제 없을 거예요. 그 자료는 어디 초등은 자료가 자꾸 시간이 촉박합니다 지금. 특공에서 이제 구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선배들한테 연락을 하시거나 그렇다 중등도 방심할 수가 없는 게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맞아요. 아무도 몰라요. 맞아. 여러분도 한 번씩 수업 생각을 시간할 해보시는 때 게, 초특에 나왔던 조건들, 중도 중복 맞아. 조건들을 하나씩 넣어가지고 수업 시간 연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실무원님 또는 실무사님 여러 용어로 많이 불리죠. 조건에 수업 실무원님이나 실무사님을 나타내라고. 맞아요. 있는 조건도 있어요. 있는 조건도 있긴 한데 없다 해도 써야 돼요. 해야 하는데요. 근데 다들 그냥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해야 돼 무조건. 한 번은 하는 거 네. 좋고 자기 지역의 특수교육 실무원 선생님 명칭이 지역마다 다르거든요. 인천은 실무사, 맞아요. 뭐 충남은 실무원, 어디는 누구 있는데 그것부터 정확히 알고서는 이제 한 최대 2마디 정도만 언급해 주시면 됩니다. 이 때문에 구체적으로 선생님 이번 시간 누구 옆에서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저는 선생님이라고 안 불렀어요. 맞아요. 실무원님이라고 맞아요, 불렀어요. 맞아요. 그래서 실무원 선생님이라고도 안 하고 그냥 음. 실무원님 저기 있는 자료 좀 학생들에게 나눠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현장에서는 실무원쌤 선생님이라고 맞아요, 하긴 맞아요. 하는데 수업 시간 때만큼은 그냥 실무원님, 실무사님 그렇게 딱 말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주로 실무원님을 활용했던 게 자료 나누어주기 아니면 자료 걷어서 정리해주기 아니면 학생들 모둠 활동 같은 걸 만약에 했으면 휠체어 학생 모둠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기 이 정도로 활용을 했고 제가 조건을 이제 수업 실현 조건이 생각이 안 날 때 실무원님을 가끔 활용하기도 했던 게 실무원님 학생들에게 자료 나눠주세요 하고 저는 얼른 교탁에 가서 부상지를 보고 다시 오기도 했었어요. 아, 제가 사용했던 스크립트 틀 중에서 저는 이제 활동 마무리할 때 활동 3이나 이제 정림이 평가할 때 오늘 했던 활동 사진을 찍어서 같이 보는 걸 맞아, 할 때 맞아. 그때 이제 실무원
실무원님 이번 시간 이거 할 테니까 태블릿 PC로 우리 아이들 활동하는 거 찍어주세요. 이러한 거 맞아. 역할을 주기도 했었어요. 사진 찍어달라고. 저는 이거 사진 찍어서 같이 오늘 어땠는지 정리하는 걸 좀 좋아했어가지고 이때 활용했어요. 지금 다 보니까 실무원님한테 부탁드릴 때 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셔야 할지 말씀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땡땡이가 과일을 혼자 잡을 수 있지만 선을 벗어나서 자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따라서 잘 자를 수 있도록 과일을 같이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잡아줄 수 있을까요? 약간 구체적으로 부탁드리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9번 오류 교정 어떻게 해요? 진짜 오류 교정해 주는 겁니다. 오류 교정이 다른 말로 교정적 피드백을 해주는 거잖아요. 학생이 오류를 보였을 때 올바르게 어떻게 피드백을 해줄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니까 저는 이 조건도 매 수업 시간 연습할 때마다 꼭 넣었어요. 학생이 내가 가르치는 이 수업 내용을 100% 이해하고 절대 실수하지 않을 리는 없다. 무조건 한 번은 실수를 하고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교정적 피드백을 꼭 넣었는데 그거는 보통 활동 1, 2나 2에서 넣었어요. 활동 3에서 아이가 교정적 피드백을 보이게 되면 이 학생은 수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활동 1이나 2에서 이제 교정적 피드백을 보여주는데 그거를 저는 주로 활동지를 활용해서 활동 1에서 했던 내용을 이 학습지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봅시다 하고 이제 그 학생이 틀렸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볼까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하고 나서 그 학생이 이제 다시 수정했다고 가정을 하고 다시 한 거 보니까 너무 잘했다고.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큰 칭찬을 해주면서 저는 완전 결이 달라요. 아이가 최대한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틀리지 않고 이끌어가되 저는 오류 교정을 어떻게 했냐면 대부분 나수준 아이가 발화를 할 때 발화를 틀린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걸 오류로 잡아줬어요. 그래서 나영아 지금 나영이는 물컵이라고 얘기했는데 선생님 입모양도 같이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 물컵 옳지 잘했어 이런 식으로 아이가 진짜 표현하는 의사소통 표현을 오류 교정해줬지 이것도 생각하기 나름이고 내가 풀어나가기 나름인 거예요. 오류 교정? 오류 교정 저는 많이 했던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첫 번째 활동에서 했던 수업 내용을 정리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네. 예를 들면 OX 퀴즈나 약간 자기 간단한 퀴즈 같은 거. 맞아요. 대부분 이때 많이 해요. 맞아요. 정린이 평가하거나 활동 3에서 OX 해가지고 한 명만 틀리다고 가정을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 가영이는 왜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우리 옆에 있는 나영이랑 답이 다르네. 둘이 의견 얘기하게 해도 괜찮고. 그리고 또 교사가 그 답에 대해서 이유도 정리해주고 맞아요. 다 해줘야 돼요. 그리고 오류 교정은 조건에서 하지 말라는데요.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가 다 내가 이끈다 따라올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애들이 미리 다 알고 있으면 수업 왜 해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수업 시간의 질을 높여주는 거예요. 학생들이 개별 활동이나 팀별 활동할 때 교실을 순회하게 되잖아요. 이때 교실 순회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했고 또 어떻게 했고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 같이 활동지를 이제 시키고 이 활동지를 주면서 그때도 조건을 좀 충족시키려고 누구는 문장으로 써보세요, 누구는 세 단어로 써보세요, 누구는 그림을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런 식으로 저는 학습지를 제시한 다음에 학생들이 학습지 활동을 잘 하고 있는지 이제 돌아보면서 관찰을 하는데 면접관을 등지고 순회했어요. 내가 학생들이 이렇게 뒤에서 등 보는 뒤에서 이렇게 지도해주는 것처럼 면접관들이 이렇게 등을 치고 앞에로 가서 그렇게 학생들 돌봐주는 것처럼 이렇게 관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고 그때 교정적 피드백 같이 넣고 발화 이제 수준 나타내고 학생 자기 특성 나타내고 다 좀 쏟아부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 발표시킬 때 누구 하나 나와서 발표할 때 그 뒤에 있는 아이들도 얘들아 지금 가영이가 나와서 발표를 하니까 너희들이 가영이가 어떻게 발표하는지 잘 보고 이야기해줘 라고 한마디씩 던져줬어요. 왜냐면은 저 교수님이 발표하는 애만 신경 쓰고 뒤에 있는 청취자 아이들은 왜 놓고 가냐라는 피드백을 예전에 받았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 뒤로부터 그 뒤에 있는 아이들도 챙기고 있습니다. 저는 중등은 보통 활동 2에는 토론,
보고서, 뭐 역할놀이 등등 대박이다. 모든 활동할 수 있는 이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모든 활동 할 때 역할놀이 준비, 뭐 보고서 준비, 뭐 발표 준비 할 거 아니에요. 그 준비할 때 이제 그때 저는 교실 순회를 하잖아요, 보통 중등은. 그래서 저는 다 때려 부었어요. 애들 오류 교정, 애들 도와주는 거, 애들 강화하는 거, 그리고 실무원님 이제 나타내는 거 등등 순회할 때 많이 드러냈어요, 조건들을. 맞아. 뭐 강화를 뭐 여기서 해라 그런 거 아닌 이상 다 많이 드러냈어요. 그래서 뭐 도움으로는 검색어 도움을 해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보고서를 작성한대요. 근데 그 검색어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모르겠대요. 선생님이 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단어 카드 준비해왔다고, 이 중에서 원하는 단어 찾아가지고 검색하면 된다고 막 이런 식으로 도움도 줬고.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거지만 정리하고 평가할 때 대부분 이제 활동지를 평가하거나 뭐 퀴즈 내거나 OX 할 때 저는 일반화를 했어요. 나는 우리 아이들의 일반화까지 고려했다라는 걸 좀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정리, 활동 마지막 활동이 끝날 때 그런 식으로 실생활 이런 게 정리. 가정과 연계도 오늘 이거는 집에 가서 해와야 될 우리 친구들의 미션입니다. 이렇게 해서 질문이 10가지가 끝났어요. 10가지나 됐었네. 여러분들은 한 20분, 30분짜리긴 한데 저희는 지금 1시간 20분 동안 하고 있어요. 2시간째 지금 촬영하고 힘들어요. 지금 각부 서클 엄청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초등은 이제 2차가 그렇게 많게 남진 않았죠. 이제 영상 올라가면 한 3주 정도 남았겠죠. 네, 중등은 한 달? 이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 후회 없게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은 브이로그나 새로운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안녕. 신호등이야? 이거